자, 아두이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두이노 언어, 혹은 이제 아두이노 스케치 언어라고 하는 건데, 자, 이 언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건데, 아두이노 언어는 기본적으로 C 언어입니다. 여러분이 1학년 때 배웠던 C 언어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추가된 게 자바 언어가 추가가 됐습니다. 근데 언어의 바탕은 C 언어가 되고요. 얘가 바탕은 C 언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된 거는 그러니까 자바 언어가 추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C 언어를 바탕으로 해서 자바 언어가 추가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걸 바탕에 놓고 아두이노 언어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두이노 언어는 공부할 부분이 없습니다. 공부할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이미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공부할 부분은 별로 없는데, 냉정하게 말해서 그럼 내가 C 언어를 100% 이해했는가 하면 그건 아니죠. 그럼 객체 지향을 추구했던 자바 언어는 내가 100% 이해했는가 하면 또 그것도 아니죠. 이 말 뜻은 뭔가 하면, 자, 내가 C 언어를 배웠고, 자, 자바 언어를 배웠다고 하면 모든 걸 다 할 수는 있는데, 여러 프로그래밍 언어를 여러분이 또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던 이 내용들의 수준이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두이노 언어를 공부할 때도 여러분의 C 언어, 자바 언어를 바탕으로 해서 아두이노 언어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아두이노를 또 공부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이 C 언어와 자바에 대한 실력은 확실히 올라가게 될 겁니다. 이 관점에서 우리가 아두이노 언어를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아두이노 언어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또 더 나간 게 C 언어의 확장판이 C++ 언어인데, C++ 언어도 지원을 합니다. C++ 언어도 지원을 해서 아두이노에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싶은 거는, 자, 객체 지향인데, 자바도 이제 객체 지향의 대표 언어긴 하지만 아두이노에서는 객체 지향은 C++ 언어로 공부를 하게 되어 있고 구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 언어라고 하니까 어렵다, 내가 할 수 있나 이렇게 걱정할지 모르지만, 이 객체 지향이 시작된 거는 C 언어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C++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C++의 어려운 부분을 조금 이제 약화시켜서 만든 새로운 언어가 자바이기 때문에 자바와 C++는 놀랄 정도로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자바 언어에서는 포인트가 없죠. 얘는 포인트가 없는데, 아두이노가 채택한 C 언어 아니면 더 확장시킨 C++에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포인트를 쓰면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언어 중에 하나가 아두이노 언어가 됩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언어에서 이 변수 선언은 우리가 C 언어하고 동일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아두이노 ID를 한번 실행을 시켜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로드를 시켜야 되니까 아두이노 보드도 여러분 USB 포트에 꽂아서 연결을 해 두세요. 아두이노가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새 파일 열고, 아두이노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이제 맞아야죠. 아두이노 보드가 이제 맞아야 되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보드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되고요. 내가 갖고 있는 건 아두이노 우노이기 때문에 아두이노 우노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USB 케이블을 USB 포트에 꽂으면 포트가 자동적으로 선택이 되는데 확실하게 하려면 이 포트 쪽에 있는 이 포트 이름이 아두이노라는 이름이 뜨는 게 맞습니다. 아두이노 우노 보드를 연결했기 때문에 아두이노 우노라고 포트가 뜹니다. 그러면 내가 계산할 준비는 이제 끝이 났고요. 변수를 정의한다고 하면 변수는 제일 작은 거는 뭘까요? 캐릭터 C 해서 이렇게 캐릭터를 정의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int n은 뭐 10 할 수 있는 거고, 더블도 있죠. x는 20.5 이렇게 소수점을 넣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C 언어하고 동일합니다. 근데 C 언어하고 이제 동일한 부분, 얘는 C 언어하고 이제 동일한 부분입니다. C랑 이제 동일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C 언어에서 좀 확장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자바에서 힌트를 얻어서 사용을 하는 건데, 불리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리안이라고 해서 B는 예를 들어 뭐 true, false를 할 수도 있고요. 할 수도 있고. 근데 아두이노에서는 이 불리안을 쓰지 말고 이제 불을 쓰라고 이제 정책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B1은 불리언, B2는 불, 뭐 이렇게 둘 수도 있습니다. 이 C 언어에서 좀 확장이 돼서 새로운 데이터 타입이 나왔다는 건데, 새로운 게 나왔는데 실상 알고 보면 자바하고 동일한 거죠. 자바하고 동일한 불리언이라는 거를 쓸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이 아두이노에서는 불을 쓰라고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얘는 false 이렇게 한번 해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자바하고 이제 비슷한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고, 밑에 거는 이제 아두이노만의 특징인데, 사실 뭐 아두이노만의 특징이라기보다는 C++에서도 지원을 하는, 특히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여러분 많이 쓰잖아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지원하는 새로운 데이터 타입이 불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리언하고 불은 하는 역할이 두 가지 상태를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배운 컴퓨터 구조 개념으로 보면 그러니까 비트를 표현하기 위한 데이터 타입이 필요한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불 혹은 불리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불을 사용해서 코드를 개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C 언어를 여러분 공부할 때 어려웠던 점이 문자열 처리가 잘 안 돼서 어려움을 좀 겪었죠. C 언어에서는 문자열을 표현하려면 캐릭터 어레이, 캐릭터 배열을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아두이노에서는 고맙게도 스트링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헬로 월드 한번 해볼까요? 헬로 월드. 자, 이렇게 이 스트링을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초기화할 수가 있고, 얘는 자바에서 제공하는 기능하고 동일합니다. 자바에서 제공하는 기능과 동일하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화했던 거를 출력으로 한번 알고 싶으면 그 시리얼을 사용을 하면 되죠. 이 시리얼은 지금 PC와 아두이노가 통신하는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시리얼을 사용하게 되면 아두이노에 있는 내용을 PC로 보낼 수 있고, 그러면 PC는 알아서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보통 시리얼을 할 때 통신 속도는 9600으로 하기 때문에 9600으로 설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내가 출력하고 싶은 게 있으면 시리얼 해서 프린트를 하면 됩니다. 시리얼 프린트는 이 부분도 여러분이 많이 봤던 부분이죠. 시리얼 프린트는 자바에서 여러분이 썼던 방식입니다. 물론 시리얼이라는 표현은 쓰지는
않았고 스탠다드 아웃으로 이제 썼겠지만 얘를 제외하고 뒤에만 보면 자바에서 출력하는 방식하고 완벽하게 동일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리얼 프린터에 있는 함수는 객체 지향을 지원하기 때문에 여러 데이터 타입을 출력하고 싶을 때 각각 이름이 다른 함수를 쓰지 않고 같은 이름을 씁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죠. 다만 이 함수에 따라서 어떤 출력을 할 건지는 이 아두이노 언어에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하면 데이터 입력이 다를 때, 데이터 타입이 다를 때 함수 이름은 똑같아요. 그럼 각각의 함수를 만들면서 어떤 출력을 해줘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다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는 귀찮죠. 설계자는 귀찮은데 사용자는 편한 방식이 객체 지향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캐릭터를 출력하고 싶으면 캐릭터를 입력으로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트 출력하고 싶으면 인트를 입력으로 넣어서 출력으로 내면 됩니다. 이 프린트 라인도 자바에서 여러분이 이미 공부한 내용입니다. 여기 있는 라인은 뭐예요? ln은 라인이죠. 라인. 줄. 그러니까 엔터를 넣겠다는 의미고요. 시리얼에서 자 프린트 라인에서 x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리얼에서 이 부등 소수점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을 몇 자를 할 건지 우리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수점 10자리 하고 싶으면 10 이렇게 쓰면 소수점 10자리까지 출력을 해 줍니다. 그 다음에 9를 출력하고 싶으면 자 프린트 라인에서 B1 한번 출력해보고 시리얼에서 프린트 라인에서 B2 출력해보고 시리얼에서 프린트 라인에서 스트링도 출력을 해봅니다. 이건 우리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출력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컴파일을 하기 위해서 이 소스 코드는 저장을 한번 해서 컴파일을 한번 해봅니다. 업로드 하기 전에 컴파일을 하는 습관을 가지는 건 좋습니다. 혹시 에러가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출력을 우리가 만든 이 결과물을 이 아두이노 쪽으로 업로드를 하면 됩니다. 업로드를 하면 된다. 자, 컴파일은 다 됐고요. 업로드를 해서 그 결과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출력이 나오는지 그 결과를 알아보도록 합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C 언어 자바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현재 이제 결과가 안 나오고 있는데 속도가 안 맞아서 그런 거니까 9600으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9600으로 바꾸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과물이 얻어지는 것을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여러분이 C 언어, 자바, C++, 그 다음에 아두이노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연산은 특별히 알아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연산자는 C 언어, 자바하고 동일하고 데이터 타입은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 자, 그걸 우리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이 조건문하고 루프 구문입니다. 그러니까 조건문하고 루프 구문은 C 언어하고 이제 동일합니다. C 언어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뭐 연습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도 좀 아쉽다고 하면 예를 들어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알파벳을 내가 A부터 Z까지 출력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출력을 할까요? 출력하는 방법은 내가 A, B, C, D를 계속 쳐 넣는 것도 방법이기는 한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내가 하나하나 출력하기보다는 루프 구문을
사용을 하면 좋겠죠. 예를 들어, 자, 이렇게 한번 해 봅시다. 자, int로, 자, n 값을 초기화하는데 a를 집어넣습니다. a는 이제 캐릭터니까 타입캐스팅을 위해서 int라고 이제 써주는 게 좋아요. 근데 아두이노 IDE에서는 이 타입캐스팅을 아주 엄격하게 뭐 관리하진 않기 때문에 int라고 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더라고요. 근데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int라고 이제 표현을 해서, 요 말은 뭔가 하면 이 a라고 표현된 거는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a인데 컴퓨터는 숫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거는 다 숫자 중에서도 이진수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컴퓨터가 하는 것처럼 숫자로 그냥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숫자로 표현을 했다. 그래서 i부터 이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얘를 루프로 돌린다고 하면 포문으로 돌리는 게 좋겠죠. 포문으로 돌려서 하는데, 이렇게 합시다. 그냥 int n1을 a로 하고, z까지 출력하고 싶으니까, 자, n1부터 시작하라는 거고, 끝내는 거는 알파벳 z에서 이제 끝내면 되니까, n2에서 이제 멈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A하고 Z를 숫자, 인트로 바꿔서 우리 사용하고 있다는 거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바꿨기 때문에 내가 for 구문으로 추적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n은 n2보다 작을 때까지 n을 하나씩 증가시킵니다. 이 구문은 C 언어, 자바 다 동일한 구문입니다. 다시 말해 아두이노의 이 루프 구문 혹은 이 조건문은 C 언어 자바하고 동일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n 값을 나는 이제 캐릭터로 한번 바꾸고 싶습니다. 얘를 캐릭터로 바꾸어서 출력을 하고 싶습니다. serial.print 해서 여기를 C 하면 A, B, C, D 이렇게 해가지고 Z까지 출력이 되겠죠. 출력하고 나면 엔터를 하나 넣고 싶습니다. 프린트 라인에서 엔터를 하나 넣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내가 null 스트링을 넣기 때문에 출력되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출력되는 거는 전혀 없는데 프린트 라인에서 엔터가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강제로 엔터를 하나 집어 넣는 겁니다. 이 상태로 이제 출력을 하면 이 루프 구문이 너무 빠르게 실행되기 때문에 딜레이를 주겠습니다. 딜레이는 CPU를 느리게 보내는 함수죠. 그래서 단위는 얘는 밀리초입니다. 밀리초니까 1000밀리초. 얼마예요? 1초. 1초에 한 번씩 알파벳 A부터 Z까지 출력을 하게 만듭니다. 여기 컴파일해서 업로드를 해 보겠습니다. 반복 구문을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루프 구문을 연습을 해보고 있고, 자, 업로드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보면 A부터 Z까지 차례차례 1초에 한 번씩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느껴야 되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A부터 Z까지 여기 시리얼 프린트 할 때 A부터 Z까지 다 출력을 하는 것도 괜찮은데, 그러면 알파벳 개수만큼 시리얼 프린트를 다 호출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코딩하는 거는 굉장히 무식한 방법입니다. 반복 구문을 많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워낙 명시적인 예니까 여러분은 절대 이 시리얼 프린트를 알파벳 개수만큼 막
함수 호출하는 그런 짓을 하진 않겠지만 여러분의 프로그래밍 스타일을 보면 루프 구문을 쓰지 않으려고 반복되는 코드를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붙여넣는 행동을 많이 합니다. 이건 굉장히 안 좋은 행동입니다. 굉장히 안 좋은 행동이라서 여러분들이 이 계산을 할 때 반드시 반복되는 부분을 찾아서 이 루프 구문, for라든지 while문이라든지 do while 구문을 꼭 여러분이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꼭 찾아야 된다는 거, 그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출력을 할 때 시리얼 프린트를 계속 호출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리얼은 항상 느린 연산이거든요. 통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빠르게 처리하려고 하면 문자열로 한꺼번에 출력을 하라고 하는 게 더 좋겠죠. 그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그걸 하려면 우리가 문자열 처리 방식도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링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능숙하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시리얼 오퍼레이션에 대해 가지고 좀 능숙하게 이제 다룰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자, 아두이노 쪽에 가면 레퍼런스가 있죠. 아두이노 사이트에 있는 아두이노 레퍼런스를 여러분이 많이 참고를 해야 됩니다. 참고해서 데이터 타입의 스트링 한눈에 딱 안 보이네. 시리얼은 보이는데 여기 있네요. 스트링 스트링 쪽을 찾아 들어가서 여기에는 함수를 여러분 보면 됩니다. 함수가 꽤 많아요. 꽤 많아서 여기서 여러분이 필요한 기능을 갖다 이제 쓰면 되는데, 근데 이 함수의 이름을 보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 보일 겁니다. 뭔가 하면 자바에서 썼던 함수 이름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바에서 스트링을 사용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굉장히 편하게 아두이노의 스트링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코드를 이제 따로따로 출력하지 않고 스트링 하나에 몰아서 출력을 하고 싶은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스트링을 하나 선언하면 됩니다. 자, 위에는 초기화를 했는데 초기화 할지 안 할지는 내가 정하는 거니까 밑에서처럼 초기화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이 스트링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착각도 할지 몰라요. 여기도 스트링이 있고 여기도 스트링이 있는데 괜찮은가 하는데, 이 아두이노의 이 변수가 존재하는 범위는 중괄호 안입니다. 중괄호 안. 이 중괄호 안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 스트링은 선언된 이유니까 여기까지만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위의 스트링은 얼마만큼 존재하는 거예요? 중괄호 닫힐 때까지니까 여기까지만 스트링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str로 이루어진 이 스트링은 밑에 루프에 있는 영역까지 영향을 끼치지는 못합니다. 그럼 이 스트링에 캐릭터를 붙이고 싶어요. 어떻게 붙일까요? 붙이는 방법은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자바와 똑같습니다. 스트링에서 캐릭터를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캐릭터를 붙여주면 된다는 것.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스트링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죠. 덧셈은 원래 더하기 한다는 뜻인데 문자열에서는 붙인다는 의미로 자바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개념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트링이 다 만들어지면 이 스트링을 이제 널 스트링으로 출력하지 않고 스트링으로 출력을 하면 되겠죠. 이게 잘 되는가 한번 볼까요? 코드를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시리얼 프린트를 여러 번 출력하는 것보다는 한 번만 출력하기를 원합니다. 대신에 스트링이라고 하는 여러 캐릭터 어레이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그 공간에 하나씩 붙여 넣어서 데이터를 출력을 하고 있다는 거, 그게 차이점이 됩니다. 그래서 출력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봅니다. 우리가 아두이노 언어를 이제 처음 써보니까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지만 여러분이 공부할수록 느끼는 거는 이 실행되는 결과라든지 문법 같은 게 C언하고 너무 비슷해서 내가 굉장히 빠르게 이 아두이노 언어를 익힐 수 있겠구나 라는 자신감을 여러분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한번 해보죠. 자, A, B, C, D 이렇게 나왔는데 나는 Z부터 출력을 하고 싶어요. Z부터 출력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Z부터 출력하고 싶은데 Z부터 출력해가지고 뒤집어서 이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 붙일 때 문자열에서 붙일 때 앞에 붙이면 됩니다. 앞에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새로 붙는 캐릭터가 항상 앞에 있으니까 우리가 A부터 Z까지 출력한 거에서 뒤집어서 출력이 되겠죠. 정말 그렇게 나오는지 업로드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업로드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알파벳 출력이 뒤집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신기하게도 이 알파벳이 이제 뒤집어서 나오게 됩니다. 뒤집어서 나오게 된다는 거 우리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문자열 붙이기는 앞에 붙일 수도 있고 뒤에 붙일 수도 있고 이건 내가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알파벳을 소문자로 썼는데 대문자로 하고 싶어요. 뭐 그 경우는 자 여기를 이렇게 대문자 소문자 바꿔도 되겠지만 여기를 이제 고정한다고 하면 스트링에서 대소문자 구별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우리 아두이노 레퍼런스를 한번 보면 to uppercase라는 게 있습니다. upper은 위라는 뜻이니까 대문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to lowercase는 뭐겠어요? 소문자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대문자 쪽으로 가서 한번 보면 얘는 return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스트링에 있는 내용 자체를 변경한다는 거죠. to uppercase라는 거는 이 내용 자체를 uppercase로 이제 바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 있는 코드에서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히 스트링에서 to uppercase 하면 끝이 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결과물이 소문자가 아니고 대문자로 이제 Z부터 A까지 나온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얼 모니터 한번 보면 결과가 이제 대문자로 나오게 되는 거고, 자, 이게 대문자로 나온 이유는 to uppercase라고 하는 문자열의 함수를 호출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내가 대소문자 구별하는 코드를 작성해야 되는데 스트링 클래스가 이 멤버 펑션으로 대문자 하는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편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은 이 스트링이라는 거는 데이터 타입이긴 한데 int랑은 다르게 얘는 객체입니다. 객체이기 때문에 멤버가 있어요. 멤버가 있어서 멤버가 뭐가 있는가 보면 함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거를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 객체를 사용한다 라고 하는 거고, 객체를 사용하는 중요한 방식 두 가지는 자바와
C++가 됩니다. 여기서는 자바라고 해도 되고 방식이 아니면 C++라고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두 방식은 C++를 이어받은 게 자바이기 때문에 두 방식은 완전히 이제 동일한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